2024년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산 무기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40년 된 소련제 무기를 버리고 미래를 샀다. 같은 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한국건설사에 5천억 달러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맡겼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에게 말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성과를 만든 당신들, 60대와 70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이제 좀 쉬세요. 젊은이들한테 자리 내주세요. 시대가 변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3가지입니다. 첫째, 왜 여러분이 낡았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둘째, 그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인가? 셋째,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30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치를 일깨워드리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모두 역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6이 된 김 부장. 아니, 이제는 김 부장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달 명예퇴직을 했으니까요. 40년을 몸담았던 회사였습니다. IMF 때도 버텼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밤샘 근무가 일상이던 시절, 해외 바이어 앞에서 영어 한마디 못해도 몸으로 때우며 수출 계약을 따냈던 그 시절. 마지막 날 후배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건배사를 하던 젊은 과장이 이렇게 말했죠. 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쉬시면서 취미생활 같은 거 하세요. 요즘은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취미생활. 그 단어가 마치 이제 당신은 쓸모없으니 시간이나 때우세요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다. 토요일도 나왔고 일요일에도 거래처 접대를 했다. 그렇게 만든 회사가 지금 매출 1조를 넘어섰는데 취미생활? 김 부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박씨 할머니 72살입니다. 평생 살림만 했습니다. 시집와서 시부모 봉양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3자식 키우고 손주들 돌보고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유행하는 거 아세요? 시니어 창업이래요. 어머님도 뭔가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냥 집에만 계시면 치매도 올 수 있고. 창업? 나한테?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운 게 내 이력서인데 무슨 창업을 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생각해 볼게. 하지만 입 밖으로 낸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최 선생, 69입니다. 교직에 35년을 몸담았습니다.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냈고 그중 몇몇은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가끔 교문 앞을 지나갑니다. 한때는 그곳이 자신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저 남의 집 같습니다. 후배 교사를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 교육 환경 완전히 바뀌었어요. 디지털 수업, AI 활용, 메타버스 교실, 선생님 때랑은 완전 딴 세상이에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최 선생은 압니다. 선생님 방식은 이제 구식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칠판 앞에서 분필 들고 학생들 눈빛 하나하나 읽어가며 가르쳤던 그 시간들이 정말 구식일까요?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 젊은 시절을 바쳐 가정과 사회를 지탱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물러나 주세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적응하세요.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선시대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면 70세까지도 벼슬을 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가치가 높아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등샤오핑은 73세 개혁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워런 버핏은 94세도 여전히 투자 제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60대가 되면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여러분이 늙어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편리해서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20세기 초 독일의 심리학자 쿠르트 레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단역학이라는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의 연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집단은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일 때 기존 구성원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킨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려면 기존 사람이 필요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단은 무의식적으로 기존 구성원의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경험은 고집이 되고 신중함은 느림이 되고 원칙은 융통성 없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회는 사람을 도구로 평가하는 순간 인간성을 잃는다. 무슨 뜻일까요? 현대사회는 사람을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로 나눕니다. 젊고 빠르고 최신 기술을 아는 사람은 유용합니다. 나이 들고 늙고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밀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생산하는가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경험했는가에 있다. 여러분은 IMF를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군사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이 경험이 유용하지 않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경험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자, 이제 한국 역사를 돌아봅시다. 세종대왕은 37에 즉위했지만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51살 때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48에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쉰평생 동안 예술과 교육에 매진했고 그녀의 아들 이인은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일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만 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니, 아예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퇴보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를 보겠습니다. 60대 이상 고용률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60대 이상 자살률은 OECD 최상위권입니다. 60대 이상 빈곤율도 OECD 최상위권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한민국은 시니어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방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로 이 60대, 70대가 만든 기술과 시스템이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폴란드가 한국산 K 이전차와 K 그자주포를 구매했을 때 유럽 언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도 미국의 에미 에이브람스도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설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970년대와 1980년대 맨 땅에서 시작했던 엔지니어들입니다. 당시 이들은 외국 기술자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한국이 무슨 탱크를 만들어?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엔지니어들이 지금 몇 살입니까? 67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5천억 달러 규모의 미래 도시를 짓는 이 엄청난 사업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한국 건설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사를 일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때 사막에서 땀 흘렸던 기술자들입니다. 그때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낯선 땅에서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낡은 세대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쌓아 올린 기술과 신뢰가 없었다면 사우디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BTS와 블랙핑크가 세계를 휩쓸 때 사람들은 젊은 세대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K-팝의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 완성도 높은 프로듀싱, 이 모든 것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개척했던 기획자들과 프로듀서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50 중반에서 60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MZ세대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기성세대는 물러나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든 시스템 위에서 젊은이들이 춤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무대 위에서만 박수를 받습니까? 무대를 만든 여러분은 왜 뒤편에 숨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50에 천명을 알았고 예순의 귀가 순해졌으며 이른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50살이 되어야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예순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으며 이른이 되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정반대입니다. 50이 되면 천명을 알 기회도 없이 퇴직하고 예순이 되면 귀순할 여유도 없이 생계를 걱정하고 이른이 되면 종심소욕은커녕 눈치만 봅니다. 공자가 21세기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너희는 사람을 쓰는 법을 모른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신라 말기에 장보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당나라로 건너가 군인이 되었고 40이 넘어 신라로 돌아와 청해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했습니다. 그가 가장 큰 업적을 이룬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60을 훌쩍 넘긴 나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시지요. 충분히 하셨습니다. 내가 쉬면 바다에서 끌려가는 신라 사람들은 누가 구합니까? 장보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바다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쉬면 누가 한국의 명예를 지킵니까? 여러분이 물러나면 누가 젊은 세대에게 진짜 역사를 가르칩니까?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현대차 공장을 둘러본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놀랍습니다. 당신들은 30년 만에 우리를 따라잡았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앞서갔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길만 걸어온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현대차의 한 임원이 답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5년마다 세대 교체를 합니다. 경험이 쌓일 때쯤 퇴직시키죠. 그게 독일이 한국에게 추월당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험을 버리는 사회는 미래도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좋아, 내가 소중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하란 말인가?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이 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지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경험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40년, 50년을 살아오며 겪었던 일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 그때 배운 교훈들. 이것을 그냥 묻어두면 안 됩니다. 기록하십시오. 꼭 책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기를 쓰셔도 좋고, 블로그에 올리셔도 좋고, 유튜브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값진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한 일본 조선소가 한국의 퇴직 용접공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블로그에 올린 용접 기술 노하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아는 걸 정리한 것뿐입니다. 후배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 용접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블로그는 지금 전 세계 용접공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 입에 달고 사십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젊은이들과 진지하게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꼰대라고 부르지만 정작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양쪽 모두의 손실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젊은이들의 에너지입니다. 서울에 한 스타트업 회사가 있었습니다. 2023년 이 회사는 자금난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한 투자자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신 회사에 멘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소개해주는 사람을 고문으로 영입하면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은 72살의 전직 기업인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IT 스타트업인데 일은 넘은 사람이 뭘 알겠어. 젊은 CEO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칠순 멘토는 IT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구하는지, 어떻게 위기를 넘기는지, 어떻게 신뢰를 쌓는지. 그가 가르쳐 준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그 스타트업은 직원 20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폐허에서 빌딩을 세웠고, 전쟁의 상흔에서 평화를 일궜고, 가난에서 풍요를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고개를 숙입니까? 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왜 자리를 양보합니까? 양보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히 서 계십시오. 201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의 한 시니어 CEO가 참석했습니다. 회의 도중 젊은 프랑스 기업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주도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한 노신사가 일어났습니다. 85살에 은퇴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디지털을 안다고 자랑하지만 나는 전쟁을 안다. 당신은 알고리즘을 안다고 하지만 나는 생존을 안다. 시대는 바뀌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당신에게 있다. 서로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 모두 패배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은 그 어떤 교과서보다 값집니다. 둘째, 여러분이 버린 것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K방산, K건설, K컬처 모두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기록하고 연결하고 존중받으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늙는 것은 선택이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있고 날카로운 통찰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늘 하루 여러분의 경험을 한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노트에, 컴퓨터에, 스마트폰 메모장에,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이번 주 안에 젊은 사람 1명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손주일 수도 있고 이웃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셋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이다. 나는 자랑스럽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당연합니다. 평생을 달려왔으니까요. 외로우십니까? 이해합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지금 전 세계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들판에서, 사우디의 사막에서, 미국의 공연장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찬사를 받을 때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의 이름도 함께 있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저 멀리 불빛이 반짝이는 빌딩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 모두 여러분이 만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나는 세계를 바꾼 사람이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